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어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혈압을 재보니 180에 110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별것 아닌 것 같던 증상이 알고 보니 고혈압의 위험한 신호였다는 걸 말이죠.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10분 중 7분이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고 해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혈압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복잡한 의학 지식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가 되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고혈압 대체 그게 뭘까요?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을 물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이 호스가 아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아서 물이 세게 나와도 끄떡없이 잘 견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호스가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요.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도 훨씬 더 센 압력으로 밀어내야만 하겠죠? 바로 이때 호스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고혈압입니다. 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혈압 수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혈압을 재면 보통 140에 90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오죠? 앞에 큰 숫자 140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힘껏 피를 짜낼 때의 압력이에요. 마치 물호스에 물이 뿜어져 나올 때의 압력과 같습니다. 뒤에 작은 숫자 90은 이완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쉬하고 다음 피를 받기 위해 잠깐 쉴 때의 압력이죠. 호스가 다음 물을 채우기 위해 잠깐 압력을 낮추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축기 혈압 140 이상, 이완기 혈압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목표 혈압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혈압이 120에 80 정도였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라 혈압 걱정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면서 점점 올라가더니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150에 95가 나왔지 뭐예요. 처음엔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약을 드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 높은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펑 터질 수도 있다고 하셔서 겁이 덜컥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약 한 알씩 먹고 식단도 조절하면서 130대로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압이 오른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혈압의 초기 증상 놓치면 큰일 나는 신호들.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똑똑해서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래 증상들 중에서 평소와 다르게 자주 느끼시는 게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혈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고혈압의 초기 신호들. 아침 두통과 머리 무거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거나 뒤통수가 묵직하고 아픈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거나 멍한 느낌이 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이 높으면 밤사이에도 뇌혈관에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져서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과 현기증,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잠깐 깜깜해지거나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운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면 혈압을 의심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의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서 자세를 바꿀 때 혈압 조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굴 화끈거림과 홍조, 특별히 덥지도 않은데 얼굴이 자주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화끈거린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이 높으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로 열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면 혈압과 심장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혈압을 이겨내기 위해 심장이 더 세게 그리고 더 빨리 뛰어야 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명 증상,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우웅- 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고혈압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혈압으로 인해 귀 내부의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뒤통수가 무겁고 아팠다고 해요. 처음엔 베개가 안 맞나 보다 하고 베개도 바꿔보고 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딸이 아빠 혹시 혈압 한번 재봤어? 라고 묻기에 동네 약국에서 재봤더니 160에 100이 나왔다고 해요.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약 먹고 식단 조절하니까 두통도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때 딸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이 어르신은 요즘 들어 가끔씩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잠깐 깜깜해지는 거예요. 나이 탓인가 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그러다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혈압이 145에 9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약 먹기 시작한 후로는 어지럼증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은 아니에요. 하지만 65세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꼭 혈압을 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 많아지는 진짜 이유.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나이 들어서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걸까요?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의 노화, 젊을 때 우리 혈관은 고무줄처럼 짱짱하고 탄력이 있어요. 심장이 피를 밀어내면 혈관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피가 부드럽게 흘러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뻣뻣해지는 거죠. 이 딱딱해진 혈관을 통해 피를 보내려면
심장은 더 큰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혈관 내벽의 변화, 오랜 세월 동안 콜레스테롤이나 염분 같은 찌꺼기들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 길로 같은 양의 차가 지나가려면 더 빨리 달려야 하듯이 좁아진 혈관으로 같은 양의 피가 흐르려면 압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평생 짜게 먹은 습관이 나이 들어서 고혈압으로 나타납니다. 나트륨은 혈액 속에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지겠죠. 결국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량 감소, 젊을 때는 직장 생활이나 육아 등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많이 움직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죠. 운동을 안 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과 혈관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중 증가,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체중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되고 심장에 부담이 가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부산에 사는 정 어르신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다 보니 하루 종일 TV 보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게다가 아내가 음식을 좀 짜게 해줘서 밥 먹을 때 국물도 많이 마시고 했죠. 몇 년 전만 해도 130대였던 혈압이 작년에는 170에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짜지 않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140대로 많이 내려왔어요. 역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가족 걱정 등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지죠. 광주에 사는 박어르신은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평소 120대였는데 160대까지 올라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주간보호센터 도움도 받고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고혈압 이렇게 관리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 범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혈압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 측정하기.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재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 또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떻게 재야 할까요? 5분 정도 편안히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재야 합니다. 두세 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해 보세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매일 기록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몇 시에 혈압은 얼마였다라고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줄이는 식단 관리. 짜지 않게 먹으라고 하는데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1단계 국물 반으로 줄이기. 찌개, 국 먹을 때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밥을 국물에 말아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천연 조미료 활용하기.
마늘, 생강, 양파, 버섯 등을 볶아서 맛을 내보세요. 레몬이나 식초로 상큼하게 맛을 더하고 깻잎, 상추 등 향이 강한 채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 저염 제품 사용하기. 저염 간장, 저염 된장, 저염 고추장 등 시중에 나와 있는 저염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급적 피하고 드시더라도 물에 헹궈서 드세요. 처음에는 짜지 않게 먹으라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김치찌개를 밍밍하게 먹나 싶었죠. 그런데 마늘을 많이 넣고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니까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음식 본래의 맛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혈압도 150대에서 130대로 많이 내려왔고요. 입맛이 바뀐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죠. 매일 30분 걷기 운동. 나이가 이런데 무슨 운동을 해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해주세요. 날씨가 나쁜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TV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에 사는 김어르신은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하시는데 무릎도 아프고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집 앞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40분도 거뜬하다고 해요. 걷기 시작한 후로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혈압약도 처음보다 줄였고 이제는 운동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심호흡 4초 들이마시고 찰초 내쉬기를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가벼운 퍼즐 맞추기, 독서, 원예 등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수면 관리,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자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혈압 약의 진실, 약은 우리 혈관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약을 먹는 건 치료를 받는 과정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방치하면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야 합니다. 제주에 사는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약 먹기가 정말 싫었다고 해요. 내가 이제 환자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죠. 그런데 약 먹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두통도 없어지고 계단 올라갈 때 숨차는 것도 줄었고요. 왜 진작 약을 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은 약 먹는 걸 귀찮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먹으면 불안해져요. 약은 제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 약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꼭 받아야 할 검사를 알려드릴게요. 혈압 측정은 매달. 혈액 검사는 3개월마다. 심전도 안저검사, 신장기능 검사는 6개월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약의 용량을 조절하고 혹시 모를 합병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적극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 멜론.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과 콩류, 현미, 귀리, 보리, 콩, 팥,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피하거나 줄이세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 라면, 찌개, 젓갈, 장아찌, 햄, 소시지, 베이컨.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당분이 많은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 음료. 과도한 당분은 체중을 늘리고 혈압을 올립니다. 알코올, 과음은 혈압을 크게 올립니다. 적당량, 하루 한 잔에서 2잔은 괜찮지만 혈압이 높다면 가급적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에 사는 송어르신은 원래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걸 좋아했어요. 국물까지 다 마시고 했죠. 그런데 고혈압 진단받고 나서 국물은 조금만 먹고 대신 나물 반찬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고등어구이, 두부조림 이런 걸로 단백질도 챙기고요. 3개월 만에 혈압이 20 정도 떨어졌어요. 입맛이 바뀐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고 요즘은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는 재미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고혈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방치하면 무서운 병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실천하는 만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부터 딱 4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 재기.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꾸준히 기록하세요. 국물 반으로 줄이고 걷기 30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병원 정기검진 꼭 받기.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세요. 약 처방받으면 꼭 복용하기.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나가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건강을 더 챙기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혈압 한번 재보시겠어요? 그리고 집 앞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시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 재기 목표는 매일 같은 시간. 국물 줄이기 목표는 절반으로. 걷기 시작하기 목표는 하루 30분. 병원 예약하기 목표는 3개월 이내. 가족에게 알리기 목표는 함께 관리하기. 응급 상황 시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증상.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 마비. 시야가 흐려지거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압 때문일 수 있으니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